한연희 유연길 부부는 친아들 한 명에다 부모가 다른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 어린 형제를 위탁해서 키우고 3살 박의 하선이를 입양했다. 한편 7살 때 입양된 희곤이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부쩍 말수가 줄었다. 얼마 전부터 자신의 친부모를 찾으려는 결심까지 한 상태다. 희곤이가 허벅지에 멍이 든 채로 돌아왔다. 호되게 매를 맞은 흔적이었다. 부모를 찾겠다는 생각 이후로 고민에 빠져 있던 아이다. 살짝 바르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렇게 문질러주지 않으면 안 들어가. 시린이야. 희곤아, 너 왜 빠졌어? 어? 애들 때문에? 희곤이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 그럴수록 엄마는 불어 아무렇지 않은 척 아들을 대하고 있었다. 잘 갔다 와. 고등학교 1학년, 한창 예민한 나이가 되면서 출생의 비밀을 확인하려 드는 아이다. 7살 어린 나이에 입양돼 어느새 태권도 2단의 유단자가 되고 여배우를 좋아하는 나이가 됐다. 희곤이를 키우면서 부모는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고 친부모를 찾아보려는 권유를 쭉 해왔었다. 친부모를 찾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다. 저 어린 하선이도 언젠가는 자기 출생의 흔적을 찾고 싶어 할 것이다. 부모는 그것을 알고 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혹시 입양하라고 놀림을 받고 싸웠던 것은 아닐까? 희곤이의 학교를 찾아갈 때마다 한연이는 괜히 가슴이 떨린다. 사연이 있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다 그런 것인가? 특별하게 뭐 모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 하여튼 착실해요. 근데 책을 전부 사물함에 희곤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갔다가 단체로 매를 맞았다. 예.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희곤이의 멍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 선생님도 이미 희곤이가 친부모를 찾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희곤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할 거라고 믿고 있고, 걔가 뭐 어떤 형태든 우리는 걔가 우리 아들인 거 뭐 틀림없으니까. 부모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어린 제자가 혹 마음을 다치지는 않을까 선생님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었다. 물어보셔요. 뭐 자기 자신이 너 스스로가 이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주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다 네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 해줬고요. 그다음에 네가 감당해낼 수 있는 일들만 너한테 벌어지니까 네가 다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희곤이 위해서. 하고 많은 아이 중에 희곤이를 자신에게로 데려온 것은 무엇이었던가. 소녀 시절 아버지의 사망으로 절망해 있을 때 한연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 그 순간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고아들에게 되돌려주자. 좀 더 놓고 그때부터 먹지. 희곤이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됐어?
니네 학교 갔었다? 이게? 응? 아까 한 2시간 니네 담임 만났어. 사탕은? 보냈어? 밥 먹어. 밥 줘? 반찬은? 김치 안 먹어? 네. 맛있어? 응? 매워? 너무 컸나 보다. 그래도 오늘은 희곤이 표정이 많이 풀렸다. 혼자서 고민하고 사귀면서 스스로 정리를 한 것일까. 나보다 너는 부모 말을 들어야지. 희곤이는 부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다만 4살 때 어디에선가 보육원으로 왔다는 희미한 기억뿐이다. 그 어린 시절에 가장 따뜻한 사람으로 등장한 이가 지금의 어머니 한연이었다. 한연이는 당시 7살짜리 아들을 둔 주부로 보육원 후원자였다. 3년간 희곤이를 후원하면서 입양 결심을 하고는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한다. 희곤이 때는요, 제가 이제 보고 내가 걔를 주목해서 좀 봐라. 난 꼭 쟤를 데리고 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가서 봐요. 쫙 보고는 뭐가 어떤데. 난 아무 느낌 없단 말이야. 나 이해할 수 없다. 쟤를 보고 오면 당신이 우는 이유를 난 정말 알 수가 없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걔를 입양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간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갈 때마다 관둬. 제발 그러지 마. 당신 이상해. 제가 이상해 그 말서부터 이제 눈물이 툭툭 떨어지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눈물이 끄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집에 와도. 거의 뭐 한 이틀은 울었으니까. 이틀 동안은 식음을 전폐하고 울다시피 했으니까. 어떠시던가요, 아버님? 당시 남편 유연길은 희곤이가 눈에 밟혀 눈물을 달고 다니는 아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하여튼 마음에 안 드셨을 부분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마음에 안 들었죠. 사실. 근데 후원할 때는 갈등이 없었죠. 후원하고 입양하고는 전혀 틀리죠. 네. 후원할 때는 어떻게 되든 저런 애니까 그런 줄 알겠는데 입양은 이제 제일 문제는 내가 한 아이를 책임져야 된다는 데서 큰 갈등이 굉장히 심했죠. 최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네가 살인할지라도 넌 내 아들이다. 거기까지 다 책임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나는 거기까지 갔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결정하기까지. 근데 왜 이걸 잘랐다 붙였어? 입양 직후의 희곤이를 알 수 있는 이 한 장의 사진. 그러니까 자기 거만 싹 오린 거야. 사진이 딱 한 장인데. 이거 한 장 딱 있는데 이거만 가져간 거야? 그래. 미국에 갖다 줘도 될 건데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셋이 찍은 사진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붙여가지고 넣어놨죠. 학교에서 갖고 오라고 한연이의 하니까 친아들인 명곤이와 보육원 형. 셋이서 찍은 이 사진을 희곤이는 자신만 오려내버렸다. 그만큼 희곤이의 적응 과정은 힘들었다. 현애밀고. 그래서 제가 항상 쟤한테 하는 말이 네 형은 내가 10달 동안 배를 불러서 8달 동안 배에다 넣고 났다. 그렇지만 너는 10년 동안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일을 위해서 너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기도를 해오고 그리고 엄마가 한 번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택을 한 게 아닌 형태로 네가 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어떤 상황이든지 너를 절대로 이 부모 자식 간에서 너를 떼어낼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명곤이 형에게는 친부모지만 자신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어린 희곤이를 힘들게 했다. 명곤이의 갈등도 많았다.
웬 낯선 아이가 들어와서는 제 부모를 아빠 엄마로 부르는 것이다. 그때 아이들의 나이가 10살, 7살. 나 피곤해 진짜. 아유, 여기 멍들은 거 같아. 그 명건이가 요즘은 연극을 한다고 매일 밤 늦게 들어오는 중이다. 명건이는 왕따 바이러스라는 연극에서 학교 폭력을 당하는 주인공으로 나온다. 부모 입장에서 늘 가슴 아프던 아들이다. 희건이한테 매번 할 때 어떤가 똑같은 거 하면 지루할 거라 그러던데. 매번 틀려 임마. 틀려? 어? 연극을 했다 하면 막 미친 듯이 막. 옷 같은 것도 항상 얻어다 입혔어야 되고 삼촌 거 갖다 입혀야 되고 항상 그리고 걔가 먼저 양보를 했어야 되고 제가 그 초반전에도 잘 몰랐었을 때 내가 명곤이가 하도 희곤이를 장난치면서 괴롭히기도 하고 자면서도 걔를 괴롭히기도 하고 하여튼 무의식적으로 괴롭힌 것처럼 할 때 제가 걔한테 좀 도와줘라. 불쌍하지 않냐. 좀 네가 양보하고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멍곤이가 막 울면서 엄마가 힘든 것도 안다. 그리고 희곤이가 힘든 것도 안다. 그런데 나도 힘들다. 그러면서 걔가 그 10살밖에 안 먹은 애가 아주 펑펑 앉아가지고 우는데 진짜 제가 가슴이 다 이렇게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영곤이한테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죠. 그리고 제가 계속 일이 벌어지면서 좀 집안 분위기가 산만했어요. 그리고 걔가 고등학교를 떨어졌죠. 그때 제가 명곤이를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미안해서. 아까 찍었던데 그 말고 좀 더 안쪽으로 좀 더 안쪽 여기? 말고 안 뒤쪽지 조금 더 한 아들을 보호하려니 다른 아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결과가 돼버렸다. 여기 맞아? 말고 옆에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어머니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혔다. 여기? 좀 더 옆에 희곤이 역시 중학교 때 친구들과 어울려 그렇지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서 아버지를 울리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한번 심하게 때려준 적이 있어요. 정말로 심하게 때려준 적이 있어요. 이거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갈 일이고 한 번은 네가 고쳐야 될 일이다. 정말 심하게 때리고 나서 그 아이한테 참 못할 말을 한 번 한 적 있죠. 네가 자꾸 이러면 넌 도덕적으로는 도저히 못 키우겠으니까 넌 네가 살던 보육원 내 쫓아버리겠다.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막 다그쳤죠. 이 새끼. 그랬더니 그 말을 하면서도 저도 하차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최소한 이 말만은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그 말 바로 뒤에 안 가겠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도 생각하면 지금도 찜해요. 안 가겠다는 말이. 예? 그때 왜 그랬던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놀다 보니까 애들하고 계속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속 놀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이 파고들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고마워요. 안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고맙습니다. 어느 아이든 어긋나고 빗나갈 때가 있다. 다만 그 시기에 그것을 붙잡아줄 부모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일 뿐이다. 할아버지 댁을 찾았다. 네 학교 교복 좋다고? 요즘 학교에서 배울만해? 네. 좋은 친구 많이 사귀었니? 아니 아직은 그렇게 많이 못 사귀었고요. 같은 학교에서 온 애들하고 좀 놀고 있어요.
왕따 당하는 그런 거 없어야 되는데. 가슴 분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희곤이를 받아들인 것은 놀라운 변화였다. 나중에 비뚤어져서 부모를 고생시키면 어떡하나. 그 한 가지 걱정에 입양을 반대하던 두 분이었다. 이게 상처 지금도 있어. 손톱숭은 영원히 안 가셔. 거의 뭐. 나중에 머리 길러 들어오겠다. 그래. 이제 한 가지 이제 얘는 친손자는 더러 이제 혼을 내는 수도 있고 뭐 매는 안 때려봤지만 그래도 혼내는 경우가 많다고. 근데 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지가 이해를 하면 되겠지만 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안 그렇더라고. 그래서 크게 야단도 못 치고 안 그랬겠어? 아무래도 혼낼 괜히 짓도 하지도 않고 애가 할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지가 들리게 서운하게 들리면 남 몰래 눈물도 짤 거 아니야. 아버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걔를 의도적으로 안아보시려고 하시고 아버님도 그런 간격, 명곤이와 희곤이의 다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셔서 심리적인 고통을 많이 당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희곤이한테 항상 그런 요구를 했어요. 너도 오거든 형처럼 나한테 확 앵겨라. 앵기지를 못하니까 항상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얼굴을 쓰다듬고 손을 붙잡고 핏줄에 인연이 없는 타인들이 그렇게 체온으로 밀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두 분은 지난 10년 동안 친손자와 분명히 다른 이 손자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왔다. 씨름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걔를 팍팍 이기잖아. 아버지가 신이 나가지고. 이거 이제 기억나요? 그거 실베에서 이긴 거? 남부점주 너는 배는 열심히 해야 돼. 응? 그래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대학교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어? 엄마 내 낳아준 부모님들도 반가워할 거 아니야? 응? 그래. 그래야 키운 엄마 아빠도 보람 있고 응? 응. 열심히 해. 태권도로 대학 진학을 꿈꾸는 희곤이는 현재 태권도 2단의 유단자다. 작지만 다부지고 날렵하다. 자신에게 부여된 짐을 홀가분하게 격파하는 것. 어쩌면 지금 희곤이는 그것을 꿈꾸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손님들이 찾아왔다. 희곤이와 함께 보육원에 있었던 형과 누나들이다. 꽃남자. 너무 많이 샀대요. 뭐 많아, 아이 많잖아. 우리 집사람한테 유일하게 꽃을 선사하는 총각. 네, 그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 김영재라고 해요. 꽃만 주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그러게요. 네. 부모님이요? 네. 얼굴도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7살이었는데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내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나 살던 동네는 내가 찾아가 봤어요. 어디에 사세요? 성남시 거기 은행동인데요. 성남시 은행동 시장 골목. 영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옛집은 그 정도에서 그친다. 7살 나이. 데려다 줬어요. 원망은 안 하세요? 원망이요? 뭐 원망 해봤자 뭐예요? 내 운명이라니 해야지 뭐. 원망은 안 하는데요. 단지 궁금한 거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산다는 게 그게 참 궁금하죠.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요. 저는 지금 이름도 이렇게 저기 해갖고 살지만은 원래 이름이 영재였어요. 예, 원래 이름은 영재인데 무슨 정영재인지 김영재인지 잘 모르겠어요. 역시 보육원 출신인 김민선과 이강훈은 결혼을 앞두고 있다. 오, 근데 결혼한다고? 4월 9일 주인공입니까? 주인공이죠. 부모가 없어서 강훈은 결혼 청첩장에도 보육원 형을 청첩인으로 내세웠다. 그냥 맨날 형제 같아요. 뭐. 동생이 남동생이었어요? 여동생이요. 여동생. 예. 여동생 이름이 뭐였어요?
그것도 확실치 않아요. 그냥 이혜영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혹시 보고 부모 없이 서러웠던 세월. 민선과 강우는 그 서러움을 서로 위로하며 자랐다. 눈물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사시든 간에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혹시라도 이거 보시고 맞다고 생각이 드시면 연락 좀 주세요. 이렇게 커가지고 잘 살고 있거든요. 안 먹어요. 한연이는 희곤이의 어린 시절 추억을 찾아주기 위해서 보육원 형들을 자주 초대하곤 한다. 그런데 첫날 밤을 같이 잤었다는데요. 처음에 아주 작았거든요. 작아가지고 위아래를 빨간 옷을 입었었어요. 바지하고 위에 잠바하고. 빨간 옷. 네, 그래서 이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작으니까 말도 못할 줄 알았는데 애기니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똑 떨어지게. 너 오줌 마렵다고 화장실이 어디냐고 막 묻는데 보니까 꼬치가 달렸잖아요. 아이 창피해라. 올 때 이름이 뭐였어요? 석금룡. 저기 부처님 뭐 석가모니 석자에다가 그 스님이 얘기해줬는데 잊어버렸어요. 희곤이의 어릴 적 이름은 석금룡. 그런데 얘기 끝에 어떤 스님 얘기가 나왔다. 그 스님은 누구일까? 어떤 관계에 있던 분일까? 희곤이와 엄마가 보육원을 찾아 나선 것은 사흘 후였다. 그곳에 가면 친부모에 대한 실마리가 잡힐지도 모른다. 봐봐. 여기 달라진 데 있어요? 아 여기부터 네 말이 맞다. 여기는 아스팔트잖아. 네 말이 맞다. 여기 아저씨. 그래 여기 아스팔트야. 희곤이는 마침내 13년 전 그 자리로 되돌아왔다. 3살짜리 코올리개가 운명처럼 당도했던 것. 13년 전 그 아이는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 들어온 것이었을까? 많이 컸다. 그러니까는 금령이지? 석금령이? 예. 너 앵석이야 앵석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자손분들도 부모님이니까 잘해드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도 낯익은 데가 없어? 여보세요? 너 금정이야? 예. 너 왕대사 사는 거 기억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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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